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오늘 23차시 선생님이 지난주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했듯이 각 반마다 진도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권력 분립,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얘기한 특히 삼권 분립,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권력 기관이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각 기관들이 어떠한 식으로 상대 기관에 힘을 행사하고 또 힘을 받는지, 그럼으로써 어떠한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117쪽 자료 1번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121쪽까지 교과서 위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금요일이죠. 7월 10일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여기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좀 뭐랄까 어떻게 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라 자체가 특히 서울 이쪽이 좀 뒤숭숭하긴 한데, 여러분 선생님이 그 박원순 시장을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든 혹은 반대를 하든 그러한 좌우 흑백 논리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어떤 소중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한 생각들을 좀 해보길 바래요. 지금 이것도 일종의 안전교육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인간의 목숨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좀 그랬으면 복잡하고 괴롭고 그랬으면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대단히 소중한 거고, 특히 지금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권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인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행위가 사회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나저나 선생님도 좀 착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언급을 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 생명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고 무겁다는 점, 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안전교육의 일환에서 이러한 얘기를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좀 시험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행평가도 너무 잘 봤습니다.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고 중학교 때 다들 공부들을 잘 하고 온 것 같아요. 상당히 뿌듯합니다. 대신에 수업 시간에만 좀 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답도 좀 해주시고 좀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117쪽을 보자. 자, 일단은 오늘 살펴볼 것은 국가기관,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서, 그 헌법에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러한 각 권력기관들을 구성해서 그 구성된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러한 국가기관과 특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의 하는 일들, 그리고 각각의 힘을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과서의 118쪽, 119쪽을 검으로써 우리 기본권에 어떠한 식으로 보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제한을 하는지, 특히 헌법 제37조의 1항과 2항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헌법 37조 1항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7조 동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그러한 세 가지 요소. 선생님이 아마 이익 형량의 원칙 얘기하면서 공익이랑 사익의 어떤 무게중심, 형량, 어떤 저울질을 함으로써 좀 더 무거운 가치에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다 설명됐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이념들, 자유와 평등, 모든 가치들, 그리고 5가지 기본적인 권리들,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궁극적인 지향점 그 하나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명심하고 지금 바로 권력분리 원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각 반마다 필기가 된 부분도 있고 필기가 안 된 학생들도 있을 건데 요번에 다시 한번 예고했듯이 좀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특히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3가지 권력 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입법부라는 것이 있어요. 자, 입법부라는 거, 국회라는 곳은 이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니 해도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법을 제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정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를 집행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권위식 없어진다는 표현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재 중이거나 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행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누구지? 이낙연 총리인가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무슨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 장관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무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지 않지만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법부. 우리 통상적으로 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사람들이 만든 법률, 이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것, 즉 어떠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가 법에 근거해서 그게 적합한지 아니면 위법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법부의 수장으로는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러한 이러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기관이에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인간으로서의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거를 좀 초월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입니다. 기관이라는 엄청난 그런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검사, 판검사, 변호사는 좀 아니 더라도 그러한 식으로 전부 다 국가기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117쪽을 보면은 그 자료 1에 나와 있듯이 저러한 권력들, 모든 중요한 힘들을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이 독점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힘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러한 식으로, 특히 로크 같은 경우는 이권 분립 얘기했지만 몽테스키에는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은 각각의 기관들이 어떠한 식으로 힘을 주고받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순서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든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거 외워야 되는지라고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도 지금 아무것도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잘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필기를 하는 거는 그 수단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이 목적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자, 행정부가 입법을 향하여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종류는 뭐가 있냐면, 자, 얘네들은 법을 제정하는 거, 법을 가장 만드는 것을 가장 큰 힘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힘을 누를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은 얘네들이 만든 법률을 거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특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힘을 막 쓰고 있잖아. 그 힘을 거부를 하면, 그치? 그 힘을 한풀 꺾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거는 행정부가 힘을 쓰려고 할 때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떤 힘으로 누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행정부라는 것은 우리 이거 헌법 제 57조에 나와 있을 거예요. 헌법 제 57조. 국가의 모든 세금의 세무가, 세율, 그런 것들은 국회의 입법에 제정된 법률에 의한다 라는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냥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국가는 국민의 어떤 세금들, 직접세나 간접세, 그리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그러한 모든 세금들을 수취해가지고 그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행정부는 뭐 하는 곳이냐? 국가의 살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림을 하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머니가 살림을 하시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을 하는 건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세금으로 충당된 여러 가지 돈으로 축적된 돈 등으로 살림을 하는 곳인데, 이 살림을 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절대 용서 못 하겠죠. 그러한 식으로 행정부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집행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국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입법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감사권, 국정조사, 국정감사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국정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일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헌법에 지켜진 그러한 일, 권한을 뛰어넘어서 어떤 업무를 한다든가 각종 비리를 한다든가 횡령한다든가 배임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유 등이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단결된 어떤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끌어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의결을 탄핵 소추 의결이라고 합니다. 즉 탄핵 소추권 등의 힘을 이용하여 행정부를 속된 말로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어디로 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사법부가 위 입법부를 누르는 수단. 이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법을 만든답니다. 그치?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법이 하위법인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국회가 만드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네들이 제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이거를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에요. 얘네들은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심판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제청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요 힘만 있으면은 사법부가 막강하잖아. 입법부 역시 이러한 식으로 사법부를 누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 사법부,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즉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100번 하더라도 지명을 하더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법원장 임명을 하는 대통령의 그 임명을 동의할 수 있는 그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부를 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강한지 약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 다 중요한 권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누르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법부가 행정부를 누르는 수단은 행정부는 각종 행정부도 뭐 하는 게 있었지? 법을 만드는 그 구성이 있었다고 했죠.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 명령이라고 했죠. 자, 얘네들은 이 행정부에서 만들 수 있는 명령이라든가 어떤 뭐 규칙, 어떤 처분 이러한 것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규칙, 처분 등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대법관들, 대법관 임명권이라든가 그리고 특수한 예로 대통령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 뭔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예외적으로 행정부에서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가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반이든 특별이든 각종 사면권, 요 사면이라는 거는 용서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사범들이라든가 여러가지 정치사범들 대통령이 광복절이나 3.1절 그때 등을 이용해서 뭐 풀어준다. 원래 법원이 해야 되는 거를 대통령으로 함으로써 견제를 하는, 견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힘, 그 힘에 좀 뭐랄까 좀 약간 오버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삼권들이 어떻게 분립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지? 견제와 균형, 누구의 국가기관간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고, 이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겠어? 즉 이렇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각종 권력의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 그리고 남용, 넘치게 사용하는 거,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이념들 우리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자, 국민주권 이론이라든가, 그치? 자, 대의제의 원리, 그리고 권력 분리대 원리,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이판주의, 이러한 개념들 생소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이 이념들, 개념들, 가치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필기 잘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고속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시간이, 선생님이 지금 의도를 하는 이 수업, 이 행위는 종이 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됐지? 자, 117쪽. 이제 교과서 빠르게 한번 가보자. 숨 좀 돌리고. 자료 2번을 봅시다. 자료 2번.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 심판, 이런 5가지 있었는데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 2가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다 중요하긴 한데 그게 좀 많이 좀 제일 헌법재판소가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순서대로 헌법소원 심판이랑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심판제도의 특성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위헌 결정이다, 합헌 결정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도 어떤 공권력의 어떤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그 헌법재판소에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위헌심사형,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근거로 자 117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2번째 줄에 한번 줄을 그어보자. 2015년 당시에 주민등록법이라는 이 법률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이를
바꿀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마스크가 자꾸 흐르네. 그래서 계속 줄을 그어보세요.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 사람들은 지자체장한테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그렇지? 그러나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거기 동그라미 쳐봐. 이러한 행정. 자, 지자체장한테 어떠한 요구를 했어. 그치? 근데 이러한 행위,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치? 내가 지자체장한테 뭔가를 요구를 한 거야. 요청을 했어. 근데 무시당한 거지.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딱 요청을 한 거야. 이게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됐지? 헌법 불합치 결정 설명을 했어요. 물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위헌인 법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효력을 바로 중지 혹은 상실시킨다면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유효성을 남겨주자 라는 개념으로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줄을 그어봅시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과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읽어준 이 부분이 과연 헌법소원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권리구조형 심판인지 아니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지 이거를 한번 맞추어 보세요. 자, 과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다음에 118쪽을 넘어갑시다. 118쪽을 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지난주 온라인 수업에서 얘기했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에 대한 5가지 기본적 권리가 도표에 딱 나와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각각 나름대로 살을 붙여가지고 이쁘게 필기했을 거라고 선생님 확신합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유인물, 프린트물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이 교과서에다가 모두 다 쏟아서 적어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달달 외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권리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에 대변시켜가지고 몸으로,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자, 118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여기는 됐고 이 밑에 보면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줄을 그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1항 이 37조의 1항 거기 줄을 그어볼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미 설명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줄을 그어볼게. 자, 우리 헌법에서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은 여기 동그라미 쳐보자. 국가안전보장 동그라미, 질서유지 동그라미, 공공복리 동그라미. 됐지? 자, 이러한 3가지 목적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은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이 논리는 선생님이 전에 이익 형량에 원칙해가지고 사익이랑 공익의 개념, 그 무게추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거기 줄을 그어보세요.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서 제한. 그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하고 줄을 그어볼게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반드시 그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법치주의라고 적어보세요. 법치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다만 이때에도 거기 밑줄을 그어볼게요. 다만 이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전에 설명했던 인권, 자연권, 기본권 뭐 이런 개념이 있었지?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영역은 힘들지 않다. 침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9쪽을 볼게요. 여기에 헌법 조항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 하나하나 외우는 거 선생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봐봐. 자료 1번 봐봐.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뭐 생김새, 뭐 키, 나이 이러한 거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평등권이네 하고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느낌 왔지? 자, 그러면은 헌법 제12조 봐봐. 이 자료 1번은 전부 다 별표를 치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거 자연권이네. 느낌이 오죠? 자연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네. 자유권 중에서도 사상, 정신의 자유이네.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재산권 행사와 같은 사회 경제적 자유네. 이 정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다음에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을 갖는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이렇게 적어보고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문서로 뭔가 청구할 수 있대. 그치? 청구권. 마지막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사회권이죠. 자, 이 정도로. 이런 헌법조문은 외울 필요 없고 이런 조문이 딱 나오면 이게 사회권인지 청구권인지 자유권인지 평등권인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에 자료 2번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 3번 여기도 별표를 쳐보고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목적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헌법 제37조 2항의 내용을 좀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요거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시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120쪽 봅시다. 오늘 120쪽, 121쪽까지만 좀 할게. 자, 120쪽. 자료 1번.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되는 기본권이라고 되어 있네. 자, 첫 번째 그림 봐봐. 모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떤 게 문제가 되어 보여요? 딱 보니까 키, 이상, 용모, 단정 이렇게 적혀 있지. 야, 그러면 선생님처럼 키 작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네. 뭔가 차별받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권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요 정도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나번 봐봐. 어떤 사람이 감옥 같은 데에서 링게를 입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네. 결정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려면 3일 안에 상고 신청을 해야 되는 시간상 불가능해. 이거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권. 그치, 청구권. 뭔가를 청구하니까.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알고 있나? 어떤 법원에서 뭔가 판결을 했어. 이거 상소제도라고 들어봤죠? 1심 판결, 2심 판결 그렇게 하는데 1심 판결에 불복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뭐 항소다, 그리고 상고이다 그런 거 다 배웠지? 신급제도. 그리고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나 어떤 처분 등에서 하는 거를 항고다, 재항고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아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필드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세 번째 그림 보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동일여고라고 적혀 있는 거 있고 이름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구나 보더라도 저 사람 동일여고 이름 뭐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나의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이라고 적어보고, 그리고 라본은 뭐야? 아이고, 투표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네. 장애인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좀 씁쓸한 표정 지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평등권으로도 볼 수 있지, 그치? 왜냐면 차별받고 있잖아. 근데 여기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참정권이 속성이 좀 더 부각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참정권이라고 적어 보세요. 자, 다음에 마번. 너무 가난해서 전기요금도 못 내고 정말 인간답게 살기 힘들어 죽겠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1924년 바이마르 공화국 사회권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좀 내려고 하는데, 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펴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 5가지 권리를 각각 헌법에서 그 조문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가혹한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300페이지부터 헌법 조문들이 있다고 했지, 선생님이 지금 찝어주는 거 각각 찾아가지고 같이 이거 적으면 되겠어요. 과제 제출방에. 자, 가번 같은 경우는 헌법 제11조 1항. 가번 같은 경우는 다 전부 다 헌법이에요. 헌법 제11조 1항. 요거 이 조문 찾아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번 같은 경우 헌법 제27조 1항. 숙제 뭔지 알겠지? 숙제에다가 헌법 제11조 1항 찾아가지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거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번은 뭐라고 그랬어? 다번은 자유권이라고 했지? 자유권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7조만 찾아서 적으면 돼요. 다음에 라번 참정권은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 마지막 마번 헌법 제34조 1항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지? 이렇게 각각 헌법의 조문들 300페이지, 교과서 300페이지에 있는 거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나 다라마 해서 각각 11조 1항, 20조 1항, 17조 24조 33조 1항 각각 찾아가지고 이거를 타이핑 쳐가지고, 그러니까 댓글의 형식으로 아니야, 그 과제방에다가 이걸 좀 이렇게 쳐주면 좋겠어요. 다 이해됐죠? 자, 이제 마지막 127조 보자. 121조. 자,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이라고 돼 있네. 좀 전에 살펴본 헌법 제37조 2항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제한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그런 거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법률이라는 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가번을 보면 시위하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이다. 근데 경찰이 여경이 그러고 있지, 새벽 1시에 시위하면 기본권 제한할 수 있대. 그래서 가해는 자유권이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자유권. 그치? 시위하는 거는 개인의 그거라고. 이게 뭐냐면 집회결사 자유, 언론 출판 집회결사 자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유권인데 여성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당신의 자유권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답을 하면 되겠죠. 됐지? 다음에 나번 봐봐. 이 여성분이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호텔을 짓겠다는데 안 된다니, 이건 기본권 침해라고 하고 있네. 내 땅에 내 돈을 들여서 재산권을 행사할 자유가 있지 않냐. 역시 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특히 사회 경제적인 자유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권 행사의 자유. 근데 요 남성이 얘기하고 있어. 이곳은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 자유권은 제한될 수 있대.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가 얘기하는 그 여성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막는 이유는 뭘까? 그렇지, 공공복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 인해서 자유권을 막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숙제 명확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면은 어차피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여러분들 각각 1시간 정도씩 남는데 요 유인물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찍어줄 거예요.
평등에 대해서도 형식적 평등 있다, 실질적 평등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고 보자. 지금 120주까지 했고 다음 온라인 24차 시에서는 이제 정의 실현을 위한 준법 의식 해가지고 의무라든가 시민 불복종 그리고 그 관련해서 간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어떤 일화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25차 시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제 종 찼다.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수업이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예스 복습 꼰대 같은 얘기인데 좀 철저하게 하길 부탁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빠이빠이. 뿅.